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무조건 암기해야 할 자료 또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거는 제가 특별히 만든 건데 우리 국시 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 이 자료 한 장으로 기본간호나 우리 법규, 그 다음에 공중보건, 아동이나 모성 중요한 내용들 겹치는 것들 한 장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필수 예방접종 맞으라고 권고를 하는 사람이 특별자치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었습니다. 우리 필수 예방접종, 특히 이 예방접종은 몇 차 예방에 해당되죠? 우리 공중보건에서요, 1차냐, 2차냐, 3차냐, 이게 몇 차 예방에 들어가는지 꼭 물어봐요. 그렇죠? 어떤 질환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식이요법이나 뭐 영양관리, 운동, 예방접종, 뭐 칫솔질 이런 것들은 다 1차 예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 능동면역이냐, 수동면역이냐 해서 여기다가 표를 작은 상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넣어주는 거죠? 그쵸? 균, 항원을 넣어줘서요. 항원을 넣어줘서 항체를 형성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면역에 들어가는데 특히 사람이 감염병에 걸리고 나서 내가 스스로 면역체를 만들어주는 거는 자연능동면역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인공적으로 예방접종처럼 넣어준 거는 인공능동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능동에 들어가는데 항체를 형성하게 도와준다. 항체를 이미 넣어준다. 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쵸, 수동면역이라고도 하고요. 피동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모유나 엄마를 통해서 모유나 태반 통해서 받는 것들은 자연 피동에 들어가게 되고 항체, 면역글로불린, 뭐 항혈청을 넣어준다 이런 것들은 다 인공 피동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태아 저가구증 유발한다 했던 것들 그런 놈들은 우리 모성이나 아동간호에서 나오게 되는데 태아 저가구증이라 하면요. 엄마의 혈액형 어떻게 됐었죠? 그쵸, 엄마가 RH-인 거예요. 남편은, 아빠는 RH 플러스인데 보통 이게 우성으로 발현을 하기 때문에 자식들은 RH 플러스로 보통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첫째, 정상분만 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그쵸, 정상분만 가능하죠. 하지만 이 첫째 아이가 나가면서 엄마한테 이 플러스 항체에 대한 것들을 막 만들어줘요. RH 플러스에 대한 항체를 엄마한테 만들어주다 보니까 둘째 아이가 RH 플러스다 하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면역 글로불린, 항혈청, 항디항체를 넣어준다. 이런 것들이 다 인공 피동 면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혈액형 RH-, 태아의 혈액형 RH 플러스라고 하는 놈들 아동 간호에서도 잘 나오니까 모성 간호에서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주의사항, 이 예방접종 같은 거 주의사항 꼭 나옵니다. 모자보건법, 공중보건 쪽에 모자보건 사업들이랑요, 그 다음에 아동, 모성에서 겹치는 내용이라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접종 전날에 목욕을 했었죠. 목욕은 우리 아기 예방접종 받기 전날에 했었고, 내가 아기가 3명이에요, 2명이에요. 다 줄줄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방접종 마칠 아이만 데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모자보건 수첩 지참해서 가고요. 특히 이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그쵸, 시군구청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시군구청장, 시도지사가 같이 하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답으로 물론 시도지사도 나오기도 하겠지만 거의 시군구청장이 정답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자고 했고요. 제가 이 위에다가 적어놨어요. 시군구청장이 정답으로 나오는 것들 기억하면 좋을 것들. 특히 우리 법규에서요. 의료법 배우셨을 텐데 파업했어요. 만약에 병원이나 의원들이 파업을 했는데 업무를 개시해야 하는 명령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들어갈 수 있지만 특히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해서 시군구청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도 실시하고 구강보건교육계획도 실시하는 사람 시군구청장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제가 그 숫자 정리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웬만한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은 5년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종합이랑 기본계획이라는 말이 없다. 종합 기본이란 말이 없다. 그럼 거의 계획은 매년 실시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급 감염병에 성매개 감염병이 들어가게 돼요. 지역사회에서 성매개 감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대상자 건강검진 실시하게 하는 사람도 시장군수 구청장이었던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시군구청장이 정답인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많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뭐 기억한다 했습니까? 굵직굵직한 사업들 같은 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요. 특히 의료법에서 의료인 면허 준다, 간호조무사 선생님 면허 준다, 면허 취소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염병이나 아니면 결핵관리법 빼고는 거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업을 구축해서 거의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실태조사들도 거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어요. 보건소장님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보건소장님이 하는 거 2개 꼭 기억하자 했어요. 뭐였죠? 그쵸. 감염병 환자 명부 보관과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명부를 보관한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한다 하면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발생했어요. 누구한테 신고해요? 보건소장님한테 신고한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1차적으로는 병원장, 의료기관 장한테 보고하지만 그 의료기관 장도 보건소장한테 신고한다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예방접종 후에는 접종기간에 일정 기간 머무르죠. 그리고 아기를 어떻게 재운다고 했죠? 그죠? 반듯하게 재운다. 고열 등의 부작용들이 있는지 특히 유의 깊게 살펴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예방접종 주사액은 어떻게 보관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무균술 지켜주고 유효기간 잘 지켜보고요. 냉장고 2에서 5도씨 냉암수에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주사액도 2에서 5도씨 냉암수에 보관하는데 같이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인슐린, 헤파린, 혈청, BCG 등등 약품 보관해야 되는 것들,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한다고 하면요. 특히 인슐린이나 헤파린 이런 놈들 여러 번 쓸 수 있다 해서 다회 용량 바이알이라고 했어요. 그놈의 유효기간 기억하시나요? 그쵸. 다회 용량 바이알은 28일. 이거 제가 얘기하면서 28주가 중요한 거 있었다. 4산.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예방접종 주사액은 그 안에 항원이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우유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저온살균 한다 기억하시면 되는데 특히 식중독 중에서 저온살균이란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살모넬라 식중독은 잠복기가 24시간인데 이놈은 저온살균만으로도 식중독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던 놈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역학조사 이런 거 이제 지역사회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며칠에 감염병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시간대에 다녀간 사람이 누군지 추적하고 문자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염병 쪽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법규 쪽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법규 쪽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다음 주 우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추적하고 원인 규명한다. 이거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거 역학조사 실시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적, 원인 규명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역학조사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역학조사 실시할 수 있는 실시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총 3명인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거든요. 자, 근데 질병관리청장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하는 실시권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질병관리청장. 그 다음에 관할 지역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나 시장구청장 고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보건소장님 명부 보관해야 되거든요. 2가지 명부가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명부, 그 다음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명부 보관은 10년 하게 되는데 이거 글씨가 딱 10글자예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10글자라서 10년 보관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의료법에서 기억해야 될 기록지가 있어요. 그것들도 몇 년 보관해야 되는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10년 보관하면서 같이 10년 보관한다. 의료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기록지가 있고요. 진료 기록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꼭 기억할 기록지들이 있었는데 제가 특히 처방전 몇 명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누가 써요? 의사나 치과의사 써요. 제가 이걸 왜 2명으로 기억하자고 했냐면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쓸 수 있는 사람은 3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한의사는 본인이 한약 제조하잖아요. 그래서 처방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방전 쓸 수 있는 사람 2명,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2명이 쓴다, 2년 보관한다, 두부 작성한다. 제가 그래서 처방전은 2로 기억하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방전은 2년 보관, 수술 기록지, 진료 기록지는 10년 보관, 진단서는 3년 보관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외의 기록지는 다 5년이거든요.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건소에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일할 수 있죠. 자격 몇 년 이상입니까? 그쵸, 3년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또 갈까요?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3년, 간호사 2년, 그리고 또 누구 할 수 있어요? 그쵸, 치위생사. 이 세 분이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간호조무사 선생님의 주요 역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염자를 찾아낸다, 색출한다, 보균자를 관리한다. 다음에요, 제가 이제 1급부터 4급까지 밑에다 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자, 여기에서 격리가 필요한 등급이 뭡니까? 그쵸? 1급과 2급은 격리가 꼭 필요하잖아요. 1급은 음압 수준의 격리. 그쵸? 2급은 격리. 그래서 1급, 2급이 꼭 격리가 필요한데, 자, 제가 그래서 위에다 적어놨어요. 격리와 역격리, 기본간호에서 꼭 기억할 놈들이거든요. 자, 격리. 대상자가 위험해요. 그래서 환경도 보호하고 주변 이제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역격리는 뭐죠? 그쵸? 환경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특히 보호격리에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결구가 부족한 무과립세포증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식받은 대상자들은 보호격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중 역격리가 필요한 대상자로 옳은 것은, 또는 다음 중 보호격리가 필요한 대상자로 옳은 것은 해서 기본간호에서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격리나 역격리는 어떤 무균술에 대가 들어간다 했어요? 그쵸? 내과적 무균술에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외과적 무균술과 비교해서도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내과적은 우리가 일반적인 손 씻기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외과적은 뭐예요? 그쵸? 수술방 들어갈 때, 자, 수술방에 들어가는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한때 엄청 인기였잖아요. 거기에 조정석이 수술방 들어가려고 할 때 손 어떻게 씻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그쵸? 외과적 무균술에서는 팔꿈치가 밑으로 내려가고 손은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외과적 무균술 같은 경우는 손이 깨끗한 부위였어요. 그럼 내과적 무균술에서는 그쵸, 손톱이 특히 가장 오염된 부분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것도 배우셨을 거예요. 자, 제가 외과적인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특수치료냐, 대증치료냐, 아니면은 뭐 식이요법, 여러 가지 이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냐 해서 성인간호 1단원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과적인 절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다. 특수한 상황에서 한다 해서 특수치료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들은 뭐였어요? 그쵸, 대증치료였던 거 기억하시죠? 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 격리실 안에서 벗을 때, 격리실 밖에서 벗을 때가 달라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격리실 안에서 벗는 건지, 격리실 밖에서 벗는 건지에 따라서 문제가 다른데, 자, 격리실 안은요, 안에서, 그러면 오염된 구역이 어디예요? 그쵸? 내가 입고 있는 가운의 바깥쪽이 오염된 거니까 격리실 안에서 벗을 때는 바깥면이 밖으로 나오게 벗는 거예요. 그쵸? 가운의 겉이 바깥으로 나오게 벗는다.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격리실 안에서 벗을 때 하나만 제대로 볼게요. 어차피 이게 반대로 들어가게 되니까 격리실 안에서 벗을 때는, 자, 가운의 겉면은 이미 격리실 안에 있는 오염된 것들이랑 닿았으니까 가운의 겉이 더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가운의 겉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건다. 같은 말로 가운의 안이 말 그대로 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대로 벗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얘가 이제 만약에 바깥에서 벗는다고 하면 어때요? 바깥에서 벗을 때는 바깥의 환경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가운의 겉면만 오염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의 겉이 안으로 들어가게 벗는다. 또는 가운의 안이 바깥으로 나오게 벗는다.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옷 벗을 때도 어떻게 돼요? 가운의 겉은 내가 손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을 짚고 벗는 거잖아요. 가운의 안에다가 손을 짚고 가운의 겉은 손 안 닿게 하고 벗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인 보호장구 뭐예요? 제가 간다 마징가 제트 얘기했었는데 마징가가 아니고 마장가라 했었잖아요. 마스크, 장갑, 가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요 우리 이제 격리 의료 폐기물, 격리실에서 썼던 대상자에게서 나온 폐기물, 내가 썼던 폐기물 도형색 뭐였어요? 그쵸, 빨간색이었죠? 유효기간은요?
7일이었어요. 그쵸? 이 유효기간 7일은 뭐랑 똑같아요? 4급 감염병 신고하는 기간이랑 똑같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신고한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제가 이거 항상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필수 감염병은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서 기억하기 쉽게, 그러니까 저만의 방식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각자 외우시는 방법은 따로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외우시는데, 다만 필수 예방접종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었냐면, 양치기 소년이 있어요. 거짓말 잘 치는 양치기 소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뒤지게 더운 날, 우리 홍수 났어요 해요. 홍수 났어요라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저 결백합니다. 결백해요. 그래도 안 믿어. 침을 픽픽픽 뱉었어요. 피 뱉었다고 기억할게요. 피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참 무식해가지고 무식해서 큰 알파벳 A도 모르고 알파벳 B도 모르고 대문자 B도 몰라요. 근데 그 퍼뜨린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다고 했죠. 그래서 나쁜 소년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인사성은 바른 친구였다라고 기억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필수 예방접종 항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나갈 건데, 자, 일단 1급에 들어가는 디프테리아 무조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 공중보건에서요, 진단하는 테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각각 어떤 식으로 진단하는지 방법은 몰라도 돼요. 다만 결핵 정도만 PPD 그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 테스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방법은 어떤 거다라고만 보시면 될 건데, 저는 허리 디스프테리아는 시크 테스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거 말고도 성응열 딕 테스트, 그 다음에 결핵 PPD 테스트, 그 다음에 매도, VDRL, 바서만 테스트 있고요. 임질은 직접 도말 검사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건데, 자, 그 다음에 이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는요, 위막, 인두나 후두에다가 위막을 형성해서 심한 경우에는 기관절개술이나 편도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자, 기본간호에서 기관절개술 가볼게요. 우리 대상자가 기관절개관 4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빠졌어요. 이때 간호조무사가 해줄 수 있는 처치는 뭐예요? 그쵸? 겸자로 벌리고 있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겸자요, 중요한 것들 많이 있어요. 기본간호에서 이동겸자 멸균 얼마나 자주 돌려요? 그쵸? 24시간마다 멸균 돌린다. 그 다음에 하나의 그 단지 있어요. 하나의 단지에는 이동겸자, 겸자 하나씩만 들어가요. 꺼낼 때는 맞물려서 꺼내나요? 아니면은 벌려서 꺼내나요? 그쵸? 가장자리 오염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맞물려서 꺼냅니다. 그리고 항상 손목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들, 이동겸자와 관련해서 기본간호에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자, 기관절개관 내관 소독은 과산화수소로 할 거예요. 과산화수소. 이 과산화수소가 중요한 것들 또 어디 있었어요? 그쵸? 우리 대상자, 구강, 혀에 백태 낀 대상자, 혀 백태 제거에 효과적이다. 과산화수소. 또 있었고요. 응혈된 혈괴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과산화수소. 기억하실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기관절개술 가지고 있는 대상자나 아니면 의사소통 어려운 좀 힘든 대상자들은 대상자의 옆에다가 메모지나 펜을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의사소통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 둘 수 있다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편도절제술도 한번 봐봐요. 편도절제술은 당연히 편도를 절제하는 거기 때문에 찬 유동식, 거기다 따뜻한 유동식 안 두죠. 출혈 더 유발하면 안 되니까 찬 유동식 먹일 거고요. 특히 아이스 칼라나 얼음 칼라가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중 아이스 칼라가 효과적인 대상자로 옳은 것은 편도절제술 시행한 환자 또는요, 편도절제술 시행한 환자에게 수술 이후에 적용할 수 있는 거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스 칼라다, 얼음 칼라다, 목에 두른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네 칼라라고 하잖아요. 야, 너 칼라 기 좀 올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칼라예요, 칼라. 말 그대로. 목에서 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냉요법 시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절제나 절개나 이런 것들은 대상자에게서 출혈 양상 살펴보는 것들이 정답으로 잘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란색 같은 경우는 필수 예방접종으로 암기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신종 메두사, 머리에 뱀 달린 놈 메두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종 메두사 넣어놨어요. 대부분의 신종 감염병들 1급에 많이 들어가고요. 매는 뭘까요?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창, 사스,
그리고 패스트 같은 것들은 다 1급에 들어가는 놈들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음압 수준의 격리를 한다. 미세한 입자, 비말까지도 다 차단시켜 줄 수 있는 헤파 마스크나 앵구 마스크 1급 감염병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메르스가 발생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할 때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쓸 수 있는 헤파 마스크, 앵구 마스크 이런 식으로 기억을 같이 해주세요.